이번 시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전략, 가성비 제일 좋은 전략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놓쳤을 때 청약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거를 대비해서 아니면 차라리 다른 대체 투자가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IPO하는 공모 주식수가 4,250만 주, 그 중에 850만 주는 우리 사주, 3,400만 주가 남아있는데 기관이 한 2,337만 주 정도 가져갈 것 같고 일반 청약으로 1,062만 5천 주, 공모가액이 한 30만원 정도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70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관들 수요 예측을 했더니 1경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냥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첫날 1500대 1이 넘고 SK 아이테크놀로 1881대 1이거든요. 이틀 동안 하고 카뱅이 이틀 동안 해서 1733대 1인데 LG 엔솔 하루 만에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 시초가가 2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공모가 30만원에서 시초가 60만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럼 시총이 140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날 첫날 상한가를 간다. 우리 말하는 따상 돼버리면은 시가총액이 182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어서 2위가 되는 거죠. 상한가를 가면 78만원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막 되지 않겠어? 막 이런 희망을 가는데 저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첫날 그 분위기는 굉장히 열기를 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균등 50% 비례 50% 비율로 일반 청약에 나오기 때문에 균등이 50%라는 매력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략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일이 1월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하니까 이날 내가 돈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못 받겠지라 하지 말고 넣으세요. 딱 150만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물량이 중요한데요. KB증권이 500만 주 이상 가져갈 것 같고요. 지금 대신증권이 한 250만 주 이상, 신한도 250만 주 이상, 나머지 미래에셋, 신영, 하나, 하이투자는 한 25만 주 정도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때 사례였는데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균등 이 주식을 2주나 받은 곳이 있고 한 주도 못 받은 데가 있었어요. 그냥 내가 쓰는 증권사 편하니까 여기다 넣었다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때 배정 물량이 많았었던 이제 NH 한국미래는 한 주씩 받았고요. 배정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고객이 적었던 SK가 균등 배정으로 2주씩 받았습니다. 대박이 난 거죠. 배정 물량도 적었고 고객이 많은 삼성이나 하나 같은 경우는 0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 편한 거 에이 귀찮아 이러면서 했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어요. 배정 물량 많고 고객이 많은 KB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주, 2주 이상은 받을 거다라고 보고요. 배정 물량 많고 고객이 적은 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한 3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 KB가 한 2주 정도? 배정 물량이 적고 고객이 적은 신형이라던가 하이 같은 경우도 한 2주 정도는 기본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배정 물량은 적고 인기 많은 데가 이제 뭐 미래셋이랑 하나금융인데 여기는 2주 나올 수 있을까? 혹시 막 한 주 받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청약을 10주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청약 10주만 해서 균등으로 2주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잘 설명할게요. 30만원이 이제 공모가 상단이잖아요. 증거금 50%만 있으면 됩니다. 15만원 한 주당. 최소 10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신청을 하면은 150만원이 있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역대 최대 청약 건수를 봤더니 카카오뱅크 186만 건이었단 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거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뭐 한 200에서 250만 정도로 볼게요. 만약 250만까지 나왔다 쳐요. 역대급이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일반 물량이 1060주인데 50%는 균등 배정으로 빼야 되니까 530만 주거든요. 그 530만 주를 200에서 250만으로 나누면 대략 한 2주에서 한 2.5가 나온단 말이죠. 한 2주 정도는 거의 다 받지 않겠는가? 그러면 비례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증거금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한 120조 들어왔다 쳐요.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75대 1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 비례로 한 4주에서 5주 정도 받지 않겠는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청약 이후의 주가를 보는 거예요. 청약 이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인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장 직후에 유통 물량이 너무 없어요. LG화학이 거의 다 많이 쥐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들도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이제 좀 나중에 팔던가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14.5%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기관이 보호해줄 물량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시중 유통 물량은 한 5, 6% 정도 나오지 않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비례 받고 균등 받고 돈 돌아오고 나면은 그 돈 아까워서 에이 그냥 다 사버리자 하면서
생각 없이 그냥 매수 누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첫날 초반 인기가 거세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따상까지 가면 증시가 많이 왜곡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총이 182조까지 가면 삼성전자 절반이 되는 건데 너무 좀 과하죠. LG화학 시가총액이 50조인데 50조짜리가 이제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이 182조짜리 시총이 돼서 나왔다. 이거는 뭐 한국조선해양에서 현대중공업 튀어나온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뭐 더블 카운팅은 정말 좀 이해가 안 가게 합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LG 엔솔 주가가 이제 거세게 되면은 삼성 SDI라던가 LG 이노 주가로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제 배터리 이제 양극재 회사, 음극재 회사들까지도 불이 붙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이게 또 글로벌 경쟁사들 PER 산정할 때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뭐 닝더스 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개인 직접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뭐 이건 기관들이 뭐 건드릴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소닉이라든가 비아디 정도를 좀 보지 않나. 그 중에서도 파나소닉은 사업이 좀 여러 개라서 매력이 좀 떨어지고 비아디가 조금 더 인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구해봐야지 내가 얼마에 사는 게 손해가 아닌가를 볼 수 있잖아요. 우선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갔더니 이제 뭐 9개월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9개월 매출이 13조 4천억이 나옵니다. 이거 연으로 한 사람이 한 17조 8천억 나올 거예요. 뉴스에서도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매출 총이익이 이제 3조 2,500억이 나오는데 연으로 한 사람면은 한 4조 3천억 정도, 매출 총이익률이 24% 정도 나옵니다. 판관비가 2조 5,600억이 나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상반기에 판관비가 1조 4천억이었거든요. 한마디로 3개월당 7,1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3분기에 1조 1,000억 이상 나왔느냐. 50%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건 아마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들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보죠. 거기에 뭐 물류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번에 연간 그 이익을 반영할 때 계속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일시적인 우려를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서 이걸 조절을 잡으셔야 돼요. 영업이익을 보면은 6,927억이 나왔는데요. 이게 3분기에 3,700억 이상 까먹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1조가 넘게 나왔어요. 1조 655억이 나왔습니다. 연으로 치면 2조 1,000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사업을 너무 잘했는데 3분기에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뭐 장기 물량 가격을 3분기부터 인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좀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낮게 보면 5%,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16%가 나와요. 9개월 동안 8,580억이 나오고 상반기에만 1조 638억을 얻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이익에서 3분기에 2천억 이상 적자를 봤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 수익만 계산한다 쳐도 연 2조 1천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성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장 좋았던 상황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반영을 생각하는 겁니다. 순이익률 낮게 보자면 6%, 높게 보자면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본 상태표를 보면은 이제 자본이 9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 부채가 14조 정도 나와서 부채 비율이 156%, 유동 비율을 봤더니 110% 정도가 돼가지고 뭐 자본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또 여기에다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은 12조 정도 돈이 들어올 건데, 그렇게 되면 자본이 확 늘면서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왜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이 매출 전체 100%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만 하는 순수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저쪽 중국에 이제 닝더스 다이 하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DI조차도 100%는 아니거든요.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2차 전지에만 투자하고 싶었는데 왜 그동안 석유화학에 투자해야 됩니까? 왜 정유까지 끼고 투자해야 되느냐? 왜 전기차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사업 구조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순수한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서 매력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거의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가격에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에 1.24달러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1.27달러 정도가 나왔다. 가격 인상을 거의 못했어요. 제품 가격을. 그런데 원재료 가격을 보세요. 키로당 16달러였던 거를 키로당 20달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에. 그러면 양극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회사가 제품 가격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제 앞으로 제품 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다시 들여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공장 가동률을 보면은 작년에 72%, 올해는 73.4% 나왔고요. 이제 투자액을 보니까 8조 정도를 투자할 건데 이미 벌써 꽤 투자가 돼 있죠. 원래 투자 전체가 17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이제 8조만 더 투자를 하면 됩니다. 벌써 9조 넘게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좀 적게 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8조 정도면은 상반기 순이익이 1조였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만 열심히 돈을 벌면 8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모로 들어오는 돈 12조가 있기 때문에 거뜬히 이 정도는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여기서는 볼 수 없고 LG 화학거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그때 전지 사업 부분으로 있어서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 성장률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 40%, 영업이익이 연 64%, 3분기 적자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상반기 실적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계산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116% 성장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18년부터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이거는 다른 기업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장률이 매출이 14.6%, 영업이익이 19%, 순이익 19%, LG 엔솔 대비 좀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만큼 투자를 과감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 SDI가 한 5% 정도, 엔솔이 한 23% 정도, 닝더스 다이가 31%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우리나라 3사를 다 합쳐야 닝더스 다이 하나 정도에 이제 비벼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둘이 주력 배터리가 다르고 시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의 매출을 보면요, 2016년에 이제 5조였었다가 2021년에 13조로 거의 뭐 2배 넘게 늘어났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한 20% 이상 더 성장을 할 거로 보이고 다음 해에도 20% 가까이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쭉 보면은 매출이 연 17% 성장, 영업이익 24%, 순이익 21%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3분기 때 타격을 받았나 봤더니 매출액을 보시면 3조 4천억, 매출 원가를 보면은 2조 5천억, 2분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꾸준합니다. 그리고 판관비도 4,900억, 2분기에 4,700억, 별로 차이가 없죠. 영업이익이 2분기에 2,900억, 이번에 3분기에 3,700억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분기 2,800억이었는데 3분기에 4,200억으로 늘어났죠.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크게 나고 판관비가 크게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LG 엔솔만의 어떤 그 뭐 계약 기간이라던가 회계적인 뭐 이런 계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으로 보면 매출 총 이익률이 삼성 SDI가 25%, LG 엔솔이 24%, 닝더스 다이가 27%, 매출 총 이익률은 다 비슷비슷해요. 영업이익률이 SDI가 11%, 엔솔이 5%, 캐트리, 닝더스 다이가 15%,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6%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이 오히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순이익률로 보면은 12% 나오고, 엔솔은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12%, 닝더스 다이가 11%니까 순이익률은 3사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닝더스 다이 같은 경우는 이 성장률이 압도적인데 매출 성장률이 3년 동안 연 52%, 영업이익 66%, 순이익이 50%입니다. PER 나누기 순이익 성장률 하면 PEG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했더니 2.44가 나와요, 닝더스 다이가. LG 엔솔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연 40%, 영업이익 64%, 또는 뭐 116% 나오다 보니까 64%로 낮게 잡긴 했는데, 그러면 PER 나누기 그 이익 성장률로 계산을 해봤어요. 순이익으로 말고 영업이익으로 했더니 PEG의 0.54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닝더스 다이보다 더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I 성장률을 보면은 매출이 14%, 영업이익 19%, 순이익이 이제 19.4%인데 PER이 40배 정도 나오거든요. 나눠봤더니 PEG가 1.9배 정도 나오면서 이 3사를 비교해 보니까 LG 엔솔이 두 개 회사보다 훨씬 더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왜 닝더스 다이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지, 왜 펄을 122배를 받는지 보셔야 되는데, 닝더스 다이가 67기가와트, 그리고 LG 엔솔이 51, 파나소닉이 31, 비아디가 21, SK온이 13, 그리고 SDI가 11 이렇게 되거든요. 2025년 되면은 닝더스 다이는 633기가와트시가 되고요, LG 엔솔은 450기가와트시가 됩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죠.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의 100, 중국의 110, 한국의 22, 미국의 160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다가 더 증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고요. SK도 증설을 열심히 해가지고 200까지는 따라잡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폴리실리콘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3년 뒤부터는 닝더스 다이가 생산량을 10배 가까이 늘린다는 얘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9배 가량 늘린다는 얘기고요. 엄청난 양의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2025년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다가 배터리 가격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전기차만 돈 벌고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죽음의 경쟁, 치킨 게임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닝더스 다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237%가 나왔고요. LG 엔솔은 90%가 나왔습니다. SK온이 123%, 삼성 SDI가 61%, SDI가 제일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K온이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LG 엔솔은 90%, 닝더스 다이는 업계 1위인데 성장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년 만에 생산량이 3배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생산 능력도 보면은 LG라던가 SK온은 벌써 이제 2025년 기준으로 150GW를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삼성 SDI는 23GW에서 잘해야 40GW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보여요. 이게 삼성이 이런 예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했다가 25년에 다 증설을 완료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펼치면 다 같이 어려운 시즌이 올 수도 있다. 이거 태양광 폴리실리콘 때 이미 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2025년에 다 같이 어려워서 힘들어 할 때 그때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 시장을 가겠다. 차라리 뭐 그런 전략을 하겠다. 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워낙 반도체 치킨 게임의 또 달인이기 때문에 배터리 치킨 게임도 예상해가지고 미리 조금 공급 조절을 하는 건가? 그렇게도 생각해 봤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PER 35배를 적용한 70조 시초가가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40배고 닝더스 다이가 122배잖아요. 거기다 PEG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LG 엔솔도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닝더스 다이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아닌가. 생산량이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생산량이 뭐 2배도 안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벌써 지금 뭐 3배 넘게 차이 나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시가총액 뭐 100조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게 기관 투자자들의 예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모주에 청약하는 게 그렇게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로 150만원만 투자를 하면은 2주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공모주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2주 정도 받아서 손실이 나도 크게 타격이 없고 돈 벌면 또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구나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한 번씩 다양한 각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